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3월이 정말 이렇게 바쁜 달이었군요. 네. 매년 경험하지만 올해는 특히 더 좀 정말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1학년 이고 새 학교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학원도 이제 아이가 막 다니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저는 막 살이 많이 쪘어요. 네. 먹는 거로 풀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식사 시간이 막 굉장히 들쑥날쑥해졌더니 역시나 대번에 살이 올라오네요. 그래도 운동하고 있으니까 그거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아보면 어떨까 싶어서 영상을 켰는데 그건 바로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 때 어떻게 하지요? 예요. 아마 이거는 초등학교 한 중학년부터 뭐 고학년 학부모님들께는 별로 이렇게 도움이 되지도 않는 영상일 것 같아요. 이미 이제 한두 해 이제 경험을 하셔서 좀 나름의 내공과 노하우가 쌓이실 거고 나름 또 이제 지혜롭게 넘기실 수 있지만 첫째가 1학년에 입학이 됐을 때 그런데 너무 기대하고 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기대와는 너무 다른 분이셔. 이럴 때 이걸 어떡하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제 주관적인 의견을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둘째가 이제 1학년에 입학을 했는데 지금 7년 차죠. 첫째가 6년 다녔고 둘째가 이제 1학년이니까 7명의 초등학교 선생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저도 내공이 쌓여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풀어볼게요. 우선 한 5가지, 6가지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이러실 수 있지만 그냥 1년은 망했구나. 너무 큰 기대 없이 그냥 다녀야겠구나. 하필 우리 아이가 1학년인데 아이고 안타깝네. 이렇게 그냥 마음을 접으시는 게 아이를 위해서도 부모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을 접는 게 우선 저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예를 들어 ABC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A는 B가 하는 행동이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되게 정상이고 그치 하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C가 바라보는 B는 너무 이상해. 하는 것도 너무 이상하고 말투도 이상하고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왜 저렇게 말하지?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B는 그냥 그대로 있는데 판단하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내가 이 선생님을 바라봤을 때 아니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모두가 다 그렇지 않다는 거를 꼭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제가 미셸TV 채널을 운영 중에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막 욕을 하세요. 뭐 발음이 너무 안 좋다는 둥, 뭐 누구는 이러는데 너는 왜 이러냐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세요. 또는 어떤 분은 되게 고맙다고 내 정보 되게 도움됐고 별 수다 얘기더라도 그냥 옆집 아줌마랑 뭐 커피 한잔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다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시고 느낌 오시나요? 저는 그냥 똑같은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저에게 뭐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영어 발음을 어찌하나요? 안 좋다는데 제가 어쩌겠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가 바뀔 수는 없어요. 저는 그냥 성장한 게 그거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냥 싫으면 안 보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실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실지도 몰라서 이제 영상을 제작하게 됐는데 마음을 비우시고 그냥 우리 아이를 가정에서 더 많이 잘 케어를 해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너무 참을 수 없이 싫다. 너무 막 마음에 안 든다. 쏙 삭히고 있으면 화병 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욕을 할 수 있어요.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의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원래 내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니까. 그래서 욕은 할 수 있어요. 다만 대상을 가족 내에 바운더리로 만드시는 거를 좀 더 추천드려요. 남편도 있고요.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앞담화 뒷담화 절대 금지. 왜냐면 아이가 결국 헤쳐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가 등교를 하고 이 선생님을 그 시간 동안 그 수업 시간 동안 만나야 하는데 아이 앞에서 막 선생님 흉을 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곤욕을 치러야 되는 건 엄마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결국 아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좀 마음에 안 든다. 이것도 리밋이 있죠. 네, 막 욕설을 한다거나 막 체벌을 한다거나 아니면 일부러 막 왕따를 시킨다거나 일부러 편애를 한다거나 이렇게 좀 극적인 상황으로 벌어지면 이거는 솔직히 조금 이슈화를 할 수도 있죠. 네, 그렇게 막 무조건 다 우리 아이 보고 감내하라는 건 아니지만 정말 이렇게 명백한 뭔가의 문제점이 있다. 정말 너무 크리티컬하다.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면 그냥 왜 저 선생님은 이렇게 뭐 준비도 잘 못하고 뭔가 말투도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이렇게 적극적인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막 이런 식으로의 뭔가 태도나 뭔가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있으시다면 조금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느끼는 감성도 다르고 판단도 다르니 부모님이 접는 게 저는 더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선생님이 안 좋은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학교 엄마나 같은 반 엄마들보다는 우리 남편이나 네네 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찐 뭐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하고 이제 하소연을 하시는 걸 더 추천드리고 만약에 그런 와중에 그룹 엄마들의 단톡방이 생겼다. 그러면 거기서는 절대 앞담화 뒷담화 금지입니다. 그냥 너무너무 하고 싶더라도 꾹꾹 참고 다르게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정말 너무나도 정말 막 욕을 하고 싶어. 이 사람들하고 막 뒷담화 앞담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스스로 이 채팅방에 선생님도 초대가 되었다 라고 상상을 하고 이제 말을 가려서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말이라는 게 또 아다르고 어다르고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 글이기 때문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카톡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스크린 캡처든 우리가 말하는 모든 거는 누구든 다 볼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정말 더 조심하셔야 되고 이게 뭔가 좀 정치적인 거라기보다는 굳이 긁어부스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조금 조심을 하자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5번째는 정말 좋아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안 좋은 부분이 있지만 다른 이면은 아직 못 보셨잖아요. 학기 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면을 자꾸 보려고 좋은 면을 보려고 노력하시고 아이랑 계속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오늘 선생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런데 아이 말만 그대로 믿으시면 또 안 되는 게 진짜 아이는 정말 앞뒤 다 자르고 정말 이렇게 중간 토막만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엄마들 역시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카더라,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 우리 아이가 어쨌대더라. 그것도 역시나 정말 미성숙한, 정말 말주면이 많이 부족한 우리 아이들의 말이거든요. 그건 믿으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걸러서 듣는 그런 현명한 처사도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 선생님도 인간일 뿐이에요. 직업이고 선생은 이래야지 뭐 저래야지 이것도 사실은 좀 부모들의 욕심인 것 같아요. 왜냐면 선생님은 물론 훌륭하고 인성도 좋으시고 이러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또 사실 생각해보면 엄마도 그래야 되잖아요. 자녀를 키우는 엄마, 부모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말 되게 우리도 듣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너무 많은 걸 바라지 않으려고 부모님이 먼저 노력을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이 주변에 굉장히 많지 않으세요, 혹시? 저는 진짜 많거든요. 뭐 외숙모, 뭐 조카, 뭐 지인, 친구 이런 뭐 아는 언니 진짜 많거든요. 욕을 받아 먹는 이 대상 역시 다 우리의 그 이웃이고 친구고 가족이고 친척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격하게 왜냐면 우리 아이가 너무 소중하니까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이렇게 좀 격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그런 마음을 조금 많이 내려놓으시고 조금 좀 타이트한 그 마음을 조금 풀어내시면 오히려 아이도 부모도 더 좋다. 그러니까 선생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아이의 정신 건강과 성장을 위해서.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있어요. 아이에게 선생님이 이러저러한 뭐 안 좋은 모습을 아이도 이제 알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닐 테지만 인간이다 보니까 엄마도 이런 실수 저런 실수, 너도 그런 실수 저런 실수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해도 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식으로 아이에게 조금 너그러움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으니 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제가 1학년 때부터 아이에게 알려줬던 사자성어는 이거예요. 역지사지와 반면교사. 선생님께서 만약에 바른 모습으로 뭔가 행동을 하지 않으셨으면 그거를 이렇게 지적을 한다기보다는 나는 그냥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어른이 돼서 저러진 말아야지, 그냥 그렇게 배우면 된다. 왜냐면 완벽한 인간은 없고 누구나 다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도 그럴 것이다. 그럴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면 어떻게 견뎌내겠느냐. 주변에서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이해해 주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 바르지 않은 행동들이 또 변할 수 있으니까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자.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초등학교 시기를 지냈어요. 그래서 첫째 때 이제 6년의 시간을 지나고 나니 제가 생각했을 때 왜 이렇게 행동하시지? 하던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에게는 다 좋은 추억이고 되게 좋은 것만 우리 아이가 생각을 하더라고요. 물론 안 좋은 부분을 보여주신 분도 계셨어요. 하지만 아이가 머리가 크면 클수록 사회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뭐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되는 거구나. 뭐 이런 것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정말 드라마에 나오는 정말 악덕 선생님이 아니라면 조금 뭔가에 조금의 문제점이 여기저기에 발생을 했다면 갑자기 막 너무 화가 나시잖아요. 그거를 조금 가라앉히시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당장 말고 한 3일?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이제 지나고 나면 또 생각해보니 또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이 어떤 안 좋은 모습을 아이가 보고 있잖아요. 그 교실 안에서 아이에게 이제 말씀드렸듯이 반면교사라는 사자성어를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알려주시면서 그런 모습은 본받지 말자. 뭐 그런 건 따라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가정에서 더 좀 교육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다 좋으세요. 아이를 가르치는 일이 정말 아이를 좋아하지 않으면 길게 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네네. 저는 그런 생각이 되게 지배적이에요. 정말 아이를 좋아하지 않으면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건 진짜 너무 힘들겠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은 더더욱 그렇죠. 초등학생도 그럴 거고요. 중고등학생은 또 다르죠. 다르겠죠. 그런데 어쨌든 초등학생 때는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래서 뭐 조금 투박하게 말씀을 하시는 뭐 스타일의 선생님이라던가 또는 뭐 무뚝뚝한 선생님이라던가 아니면 뭐 설명을 자세하게 안 해줘서 우리 아이가 너무 뒤처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불만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 뭐 별거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크리티컬하게 좀 문제가 있는 거는 다양한 방법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 맞죠. 정말 그 정도 수위에 안 좋은 건지는 시간을 조금 두시고 고민하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담임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드신다 그러면 그냥 아까 제일 먼저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번엔 망했구나. 오히려 더 아이에게 살뜰히 더 추가적으로 더 뭐 따스함이라던가 만약에 학업적인 거라면 학업적으로 조금 더 살뜰히 봐줘야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통해서 혹시라도 마음고생을 하고 계실 학부모가 계실 수도 있어서 어쨌든 한 7년째 담임 선생님을 만나본 입장에서 드는 생각 공유해 봤어요. 3월은 아이들도 힘들고 우리 부모님들도 힘들잖아요. 근데 사실 주변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선생님들도 진짜 너무 힘드시대요. 다 어렵죠. 이 힘든 시기 잘 지나가서 조금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은 분명 오니까요. 그때까지 우리 잘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